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지. 자, 저는 육명파워이용 고등수학 하라는 책의 수업을 진행할 이 책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오늘 수업할 단어는 집합과 명제 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집합의 연산 단원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20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 번호는 100번부터 247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역시 내용 먼저 보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내용. 합집합과 교집합 내용이고요. 자, 첫 번째 혀깨 물었네. 아파. 자, 첫 번째 합집합.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집합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수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호는 요렇게 어떤 기호? A랑 이렇게 U자 형태, 요게 바로 합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집합 A가 있고요, 집합 B가 있을 때 이 전체를 다 나타내는 집합, A랑 B에 있는 거를 싹 다 담은 거, 그거를 합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U자로 뒤집은 이 형태의 의미가 뭔가 다 담았다, 뭔가 이렇게 다 담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 우리나라 말로, 즉 한글로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 합집합 의미는 뭐냐면, 이 어떤 집합이냐? X라는 원소를 가진 집합인데, 그 X는 A라는 집합에 포함되거나, 또는 B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원소, 그 원소를 A, B의 합집합의 원소로 한다. 즉, A에 들어있거나 또는 B에 들어있거나 아니 동시에 들어있거나, 이걸 다 나타내고 있는 집합이란 뜻이에요. 아무데나 A나 B 둘 중에 아무데나 있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합집합은 그 두 집합이 가지고 있는 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집합은 뭐냐? 교집합은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한테도 속하고 B한테도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호는 요렇게 나타낸다. 자, 요렇게 나타냅니다. 이게 교집합의 기호예요. 그래서 A, B 교집합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교집합 의미는 뭐다? A에도 속하고 B에도 속해야 돼. 그 말인즉슨 A 집합이 있고 이렇게 B 집합이 있을 때 A한테도 속하고 B한테도 속하는, 즉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 부분을. 이 부분이 바로 AB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AB 교집합 어떻게 얘기를 한다? AB 교집합의 원소를 X라고 봤을 때 그 X는 A에 속하고 그리고 B에도 속한다. A에 속하면서 B에 속하는, 즉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집합이 원소다. 그래서 이 원소가 바로 AB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뭐 또는이란 말로 보통 많이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는 이고 뭐뭐이고 뭐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합집합은 두 집합을 다 합한 거, 그 두 집합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타내는 게 합집합이고요. 교집합은 두 집합에 동시에 속하는 원소를 나타내는, 원소들을 이루어진 집합을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서로소. 자, 서로소란 말은 사실 우리가 굳이 집합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뭐 약수, 배수 내용 할 때도 배웠었죠. 서로소.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경우를 수 개념에서 얘기할 때는 공통인 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얘기했었죠. 자, 집합에서는 서로소가 뭐냐면 두 집합 A, B에 공통인 원소가 하나도 없을 때, 즉 두 집합의 교집합, 동시에 들어있는 게 공집합일 때, 즉 아무것도 없을 때, 이때 두 집합 A와 B는 서로 소라고 한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있다시피 겹치는 게 없는 형태일 때, 이때 두 집합은 서로 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밑에 예시를 보면 A가 1358,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B가 128, 3개의 원소를 가지고, C가 479일 때, 3개의 원소를 가진 집합일 때 A, B 합집합, 이 두 집합을 합치게 되면은 1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2는 B가 갖고 있으니까 2도 들어갈 거고요. 3은 A가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야 되고, 그
그 다음에 5도 A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8은 A, B 동시 갖고 있으니까 역시 들어가야 되고 해서 A, B 합집합은 1, 2, 3, 5, 8이라는 원소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A, B 교집합은 두 집합에 동시에 들어있는 것들 1, 그 다음에 8 요 두 개로 이루어진 집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A,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므로 즉 A랑 C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원소가 없으므로 두 집합 A와 C는 서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별 내용 아니죠? 즉 두 집합을 두 집합에 있는 원소 다 합친 집합은 합집합.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녀석의 공통의 부분만을 가지고 있는 집합은 교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여집합과 차집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그 첫 번째 전체 집합이란 용어가 있거든요. 전체 집합.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집합에 대하여 그 부분 집합을 생각할 때 처음에 주어진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 이때 이 전체 집합의 기호는 U로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집합에 대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그 조건을 나타내는 모든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이 있고요. B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그냥 조건이 정확히 A, B가 어떤 원소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이 A, B는 실수를 원소로 가진다. 실수를 원소로 가진 집합이다. 실수를 원소로. 그럼 이때 전체 집합은 뭐냐? 이때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소를 몽땅 다 가지고 있는 집합. 말 그대로 전체. 어떤 기본이 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그걸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가 실수를 원소 가진다? 그럼 이때 전체 집합은 실수 전체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바로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집합. 여집합은 뭐냐? 전체 집합 U의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어떤 한 부분으로 만든 전체 집합이 있을 때 그 속에 어떤 들어있는 어떤 집합 A가 있을 때 자, A에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U에 대한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 그리고 A 여집합은 A의 C. 근데 C가 어디에? A의 C. 이 왼쪽 위에. 마치 거듭제곱 표현하듯이. 여기 위에 C를 나타내서 이걸 여집합이 나타낸다. 그 여집합이 영어로 컴플리먼트였나? 뭐 어쨌든 C로 시작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C를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A 여집합은 뭐다? 어떤 전체가 주어졌을 때. 전체가 주어져 있고 그 집합 안에 집합 A가 싹 들어있을 때 이 A를 제외한 A의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 A를 제외한 A 바깥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로 뭐라 한다? A의 여집합이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집합. 여는 뭐 나머지 여자로서 근데 나머지다. 남은 나머지. 이런 의미인데. 자, 그래서 A 여집합 의미는 뭐다? X는 전체 집합. 어떤 전체에 들어있는 어떤 원소인데 그 원소는 대신 X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자, 그래서 X는 A에 포함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집합 A에 포함되지 않는 A의 바깥쪽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을 A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차집합. 차는 이제 뭔가 좀 느낌이 오죠. 빼기 같은 느낌이 들죠. 뺀다는 의미. 자,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거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을 때 A에는 속하지만 B에는 속하지 않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 자, 그러니까 A는 속해야 돼. 근데 B가 가지고 있는 건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 우리가 표현하면 이 A, B 교집합을 제외한
A, B의 교집합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 이 나머지 부분을 A에 대한 B의 차집합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호로는 어떻게 표현한다? 기호로는 A에서 A 빼기 B로 표현한다. 즉 A에서 B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뺀 부분이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A 전체에서 B가 가지고 있는 부분, 요거를 뺀 요 나머지 부분이 바로 뭐다? 차집합, 즉 A 빼기 B로 표현되는 차집합 형태다. 그래서 A 빼기 B, 요 차집합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원소가 X일 때, 이 차집합의 원소가 X일 때 이 X는 A는 속하고요. A는 속하지만 누구한테 속하면 안 된다? 이 B한테는 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A에서 뭘 뺀 거다? 요쪽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A, B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도 있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차집합이란 거는 어떤 두 집합이 있을 때 한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만든 집합을 어떤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빼기 B. 만약에 B 빼기 A를 하게 되면 B라는 집합에서 A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이런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순서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 차집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누구에서 누구를 빼는지가. 자, 그래서 밑에 뭐 예시를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있죠. 예시를 보면 전체 집합은 U, 전체 집합은 1부터 8까지 자연수이고요. 그 다음에 A는 1, 3, 4, 7이고 B는 1, 2, 4, 8일 때 A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 자, 전체 집합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즉 1, 3, 4, 7을 제외한 나머지 써야 되니까 짝수를 쓰면 되겠네요. 1, 3, 4, 7 그 다음에 2, 5 6, 8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A 여집합이 되는 거죠. A를 제외한 나머지. 자, 그 다음에 A 빼기 B. A 차집합 B는 어떻게 되느냐? A에서 B를 제외한 나머지, B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니까 A, 1, 3, 4, 7에서 B가 갖고 있는 거 1이랑 4를 빼야 되겠네요. 그럼 남는 거는 3, 7 두 개. 이게 바로 A에 대한 B 여집합이 되는 거죠. 차집합이 되는 거죠.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B 빼기 A. B 차집합 A는 어떻게 되느냐? B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 뺀 거. 1, 2, 4, 8에서 1, 4를 빼야 되니까 남은 거는 2, 8이 되겠네요. 요렇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지만 차집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에 가지고 있는 걸 빼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순서를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여기 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표현하는 것도 있죠. 저 옆에 그림 보면. 자, 그래서 이제 여집합, 어떤 그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걸 여집합. 물론 전체 집합, 전체를 말고 전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을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은 그 어떤 집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 다음에 차집합은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 전체 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집합의 연산법칙. 자, 방금 했던 뭐 여집합, 차집합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합집합, 교집합도 마찬가지고요. 자, 세집합 A, B, C에 대해서 교환법칙이라는 거는 어떤 우리 연산할 때 그 연산의 어떤 순서를 바꾸는 거죠. 자, A 합집합 B를 하든 아니면 A, B 위치를 바꿔서 B 합집합 A를 하든 두 개의 결과는 어떻다? 같다.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합집합이라는 거는 두 녀석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합치는 거니까 A, B를 합치든 B를 합치든 결과는 같겠죠. 그리고 교집합도 마찬가지죠. A 교집합 B랑 B 교집합 A는 역시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겠죠. 어차피 두 녀석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건데 교집합은 A, B 공통이나 B의 공통이나 뭐 순서로 바꾸는 게 의미가 없죠.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자, 그 다음에 결합법칙. A, B, C라는 세 집합이 있을 때 A, B를 먼저 합한 다음에 합집합으로 합한 다음에 거기다가 C를 합집합해서 계산한 결과는 B, C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A를 합집합한 거랑 결과가 어떻다? 같다. 즉 A, B를 먼저 합집합 계산하든
BC를 먼저 합집합 계산하든 두 녀석의 결과는 같다. 결합법칙은 누굴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든 그 결과가 같을 때 우리는 결합법칙 성립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합집합의 의미가 뭔데? 합집합이 어떤 두 집합이 가지고 있는 걸 몽땅 다 합치는 거잖아. AB를 먼저 합친 다음에 거기다 C를 합치든 BC를 먼저 합친 다음에 거기다 A를 합치든 결과론적으로 A, B, C를 다 합친다는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밑에는 교집합, AB 교집합. AB가 공통을 갖고 있는 부분으로 집합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역시 C랑 공통 갖고 있는 부분을 골라서 교집합을 만드나 아니면 BC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교집합을 만든 다음에 그 집합이랑 역시 A가 공통 갖고 있는 부분을 찾아서 교집합을 만드나 이 두 녀석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결과론적으로는 이 A, B, C에 다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가지고 만드는 교집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누굴 먼저 교집합해서 계산하든 그 결과는 같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굴 먼저 결합해서 계산하든 그 결과가 같기 때문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자, 끝으로 분배법칙. 분배법칙은 뭡니까? 근데 분배법칙 약간 좀 조심해야 될 게 있긴 하죠. 자, BC를 합한 거에다가 A 집합하고의 교집합을 찾는 거는 결과론적으로 뭐랑 똑같다? A, B 교집합을 찾은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랑 C의 교집합을 찾은 다음에 두 개를 뭐 한 거? 합한 거랑 같다. 합한 거랑 같다. 자, 그래서 교집합이 바깥에 있었으니까 A 교집합 B 그 다음에 A 교집합 C를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합한 거. 무슨 말 이해되죠?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숫자의 분배법칙 쓸 때 A랑 B 플러스 C를 하게 되면 이 결과는 A 곱하기 B랑 A 곱하기 C를 한 거를 더한 거. 어떤 우리 숫자 계산에서 분배법칙 쓸 때는 뭐 원리적으로는 똑같죠? 원리적으로는. 그래서 교집합 A 교집합 B랑 A 교집합 C 한 거를 합한 거, 합집합한 거랑 같다. 알겠죠? 사실 이거는 증명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증명할까? 여기 A 집합, 여기 B 집합, 여기 C 집합이 있다고 봤을 때 만약에 B랑 C를 합했다. BC를 합하면 이 BC를 합친 이 전체를 의미한 거거든? 이 BC 전체. 근데 거기다 A랑 교집합 부분. 그러면 결과적으로 BC를 합한 거에서 A랑 교집합되는 부분이 어디냐? 아마 여기가 되겠죠? 여기 BC 합친 거에서 A랑 교집합.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역시 똑같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A, B, C 그려봤을 때 자, A랑 B 교집합. A, B 교집합이 여기겠지? 여기. 그 다음에 A랑 C 교집합. A랑 C 교집합하면 이쪽이겠죠.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뭐 하자? 합하자.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을 합하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색칠된 모양이 다 되는 거죠. 같은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증명이 끝나는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쉽게 그림만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분배법칙이 성립하는구나. 물론 이 교집합과 합집합의 위치를 바꿔서 바깥의 합집합, 가로 안에 교집합 했을 때도 역시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A 합집합 B를 하고 A 합집합 C를 한 거에 무슨 집합? 이 가운데 있는 교집합 한 거랑 같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 교집합과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 결합, 분배가 다 성립하는 연산 법칙이란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네 번째 내용, 집합의 연산의 성질.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그 전체에 속해 있는 어떤 두 부분 집합 A, B 대해서 자, A 합집합 A를 하면 그 결과는 A다. 합집합이 뭡니까? 합집합은 두 집합을 다 합치는 거죠. 근데 A에다가 A를 그대로 합쳤다. 그럼 A 그 자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두 번째, A 교집합 A. 교집합은 두 녀석의 공통인 부분을 찾는 건데 둘 다 A야. 그럼 공통인 거는 A 그 자체가 되겠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A 합집합 공집합. 공집합은 아무것도 원소가 없는 집합이죠. 원소가 없는 집합 공집합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A랑 아무것도 없는 걸 합치면은 당연히 A 그 자체겠죠. 어차피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A랑 공집합을 교집합. 공통인 부분을 찾으면 역시 공통인 부분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 되겠죠. 왜냐면 공집합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공통인 게 있을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A랑 전체 집합을 합하면 당연히 누가 더 넓겠습니까? 전체 집합이 당연히 훨씬 더 넓죠. 전체 집합은 말 그대로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집합인데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집합과 전체 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A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한 부분이기 때문에 A 그 자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A랑 A 여집합을 합하게 되면, 합집합하게 되면 A 여집합이 뭡니까? 여집합, A 여집합. 여집합이라는 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 거기에랑 A를 더했어. 그럼 당연히 전체가 될 수밖에 없죠. 전체. 그쵸? 두 번째, A 교집합, A 여집합. A랑 A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란 뜻인데 그럼 A랑 공통인 게 있을까? 당연히 공통인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결과는 공집합이라는 뜻이고요. 아, 이 내용들은 외울까지 마. 너무 당연한 내용이니까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면 되는 내용들이죠. 굳이 외울 내용 자체는 없죠. 그 다음에 5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원수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전체 집합인데 그럼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 아니 이거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게 전체인데, 전체 집합인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가 있을까? 당연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공집합이고요. 자, 반대로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거의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걸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전체겠죠. 그래서 이때는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요. 자, 여섯 번째,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의 여집합.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근데 다시 그거 여집합. 그러면 일단 그림 그려볼게. 이거는 말로 하려는 게 좀 애매하네. 이렇게. 자, A 여집합을 하게 되면 A를 제외한 나머지, 이 바깥쪽이 되는데 다시 이 녀석이 여집합. 그럼 이 바깥쪽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시 A 그 자체가 되는 거죠. 마치 뒤집고 뒤집었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치 수학에서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를 다시 붙이면 다시 뭐가 된다? 원래대로 플러스 1이 된다.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7번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계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자, A 빼기 B는 A 교집합, B 여집합이다. 자, 그래서 A랑 B의 차집합은, A랑 B의 차집합은 A랑 B 여집합의 교집합이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도 쉽게 그림을 그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A 집합이 있고요. 여기 B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A 차집합 B는 뭡니까?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거. 요쪽 부분이 되는 거죠? 요쪽 부분? B에 해당하는 부분 뺀 요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A랑 B 여집합. 얘는 전체 집합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었을 때, 자,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뭡니까?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B를 제외한 나머지. 알겠죠? B를 제외한 나머지 바깥쪽 부분. 근데 거기는 누구의 교집합? A의 교집합. 그럼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부분, A랑 공통인 부분은 당연히 요 가운데 B에 해당하는 부분 뺀 나머지 부분. 이게 바로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즉 얘는 똑같은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두 녀석은 같은 거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너희들 문제 풀다 보면 연산법칙 같은 거 쓰려면, 연산법칙 쓰려면 앞에서 우리 연산법칙 교환, 결합, 분배가 성립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집합과 합집합이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을 때 교환, 결합, 분배 법칙 성립하는 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이 차집합으로 주어진 것보다 당연히 교집합이나 합집합으로 표현된 녀석이 우리가 연산법칙 쓸 수 있기 때문에, 교환, 결합, 분배라는 연산법칙 쓸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 차집합보다는 이런 형태가 더 유용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차집합이 주어지면 이 차집합을 뭐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는 형태로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집합의 연산을 계산할 때 보면. 그래서 이 7번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차집합이 되었으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교집합, 여집합이 되었으면 이걸 그냥 빼기로 바꿔서 뭔가 좀 심플하게 생각이 편하게 이렇게 고쳐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 형태를 고치는 게 편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경우는 교집합과 여집합을 차집합 형태로 고쳐서 좀 모양을 심플하게 만들어서 생각하는 게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이게 문제 상황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거 쓰는 게 더 편할지는. 그래서 차집합일 때는 교집합과 여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반대로 교집합과 여집합일 때는 차집합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약간 생길 수 있죠. 어떤 문제? 자, 방금 A 교집합, B 여집합은 A에서 B를 뺀 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순서를 바꾸게 되면 B 여집합과 A 교집합은 어떻게 되냐? 당연히 똑같이 A 빼기 B가 됩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교집합 얘기할 때 뭐가 성립한다? 교환, 결합, 분배 법칙을 쓸 수 있었죠. 그래 안 그래? 즉 교환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녀석의 위치를 교환해서 A 교집합 B 여로 고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교집합일 때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A 빼기 B 형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밑에 내가 참고로 적은 게 뭔가? 참고로 적은 거 아까 적었던 거죠? A 빼기 B 이 차집합은 A에서 두 녀석의 공통인 부분을 뺀 거랑 똑같다. 이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는 두 녀석의 합집합에서 B를 뺀 거랑 똑같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B 합집합이 뭡니까? 여기 A 있고 B가 있을 때 A, B 합집합은 이 전체를 의미한 거죠. 전체. 여기서 뭘 빼자? 요 B에 해당하는 부분 빼자. 그럼 당연히 요 부분만 남죠. 즉, 요 부분은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즉, A 차집합 B랑 같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 거랑 같다. 자, 그래서 A에서 B를 뺀 거는 순서를 바꿔서 B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 거랑 같다. 이것도 벤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굉장히 심플한 거고요. 또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냐면은 여집합을 하게 되면 각각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A를 제외한 나머지, B를 제외한 나머지. 그래서 벤다그램을 생각해서 B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빼게 되면 역시 똑같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알겠죠? 마치 순서를 바꿔서 각각의 또 반대 부분을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생각하기 편하긴 하죠. 알겠죠? 가끔씩 이것도 문제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알면 나쁘진 않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즉, 두 녀석이 서로 소다. 공통 부분이 없는 집합이다. 이걸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들. 뭐가 있냐? 자, A에서 B를 뺐더니 A 그 자체더라. 즉, 뭔가 빠진 게 없다. 빠진 게 없다는 건 두 녀석의 공통 부분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교집합이 공집합. 즉, 두 녀석이 서로 소일 때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B 빼기 A가 B 그 자체더라. 똑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A가 B 여집합에 포함되더라. 자, A가 B 여집합에 포함된다. 무슨 말입니까? 자, 일반적으로 요런 상태면 B 여집합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거든? 그럼 순전히 A 자체가 B 여집합에 포함될 수 있냐? 포함될 수가 없죠. 왜냐면 B랑 A는 같이 가지고 있는 요 부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A가 B 여집합에 포함된다는 거는 B를 제외한 바깥쪽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그림일 때? A가 여기 있고 B가 이렇게 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B 여집합, 이 바깥쪽 부분에 B를 제외한 바깥쪽 부분에 완벽하게 A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A가 B 여집합 포함되면 두 녀석 서로 공통인 부분이 없구나. 서로 소구나. 역시 마찬가지 반대로 B가 A 여집합 포함이 되더라도 역시 두 녀석이 공통인 부분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표현. A가 B에 포함되는 A가 B의 부분집합일 때와 같은 표현. 자, A가 B에 포함된다. 우리가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게 되면 B라는 집합 안에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요 경우. 같은 표현. 봅시다. 자, 그럼 이런 그림일 때 A, B 교집합. 두 녀석의 공통인 부분은 A 그 자체가 되겠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A, B를 합하게 되면 A랑 B를 합하게 되면 당연히 B 그 자체가 돼야 되겠죠. 자, 세 번째. A에서 B를 빼자. A에서 B가 갖고 있는 게 빼자. 근데 A가 포함됐기 때문에 빼게 되면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공집합.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교 B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근데 A교 B 여집합은 우리가 뭐로 바꿀 수 있죠? 앞에서
배웠죠. A 교집합과 여집합이 있으면 이걸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교연은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다. 내가 많이 쓴다고 했죠. 자, 그래서 A 빼기 B. 결국 방금 전에 했던 저거랑 3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A에서 B를 뺐더니 공집합이다. 아, 그럼 B가 A를 갖고 있는 B가 A가 갖고 있는 원소를 다 갖고 있는 집합이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냥 바꾼 거죠. 반대로. A가 B에 포함된다? 그러면 그것들이 반대. B의 반대. A의 반대를 생각해 봤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위치가 바뀌어서. 여집합이라는 그 반대니까. A를 제한 나머지 부분, B를 제한 나머지 부분. 당연히 그림을 봐도겠지만 A 제한 나머지 부분이 B를 제한 나머지 부분보다 훨씬 넓을 겁니다. 왜냐면 A 자체 갖고 있는 게 적으니까. 알겠죠? 자, 5번도 그렇고요. 6번은 그냥 B의 여집합에서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 거는 공집합이다. 왜? 당연히 5번에서 B 여집합이 A 여집합에 포함되니까. 즉 A 여집합이 B 여집합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다 갖고 있으니까. 두 개를 빼게 되면 공집합이다. 자, 그래서 자, 얘들은 특히 뭐 문제로 어떤 식으로 문제를 만들기 좋을까? 이런 내용들은 다음 표현 중 다음 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여러 개 보게 해놓고 이거와 같은 표현을 찾으시오. 모두 찾으시오. 같은 문제 있잖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문제. 그래서 기역은 이거, 니은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혼란을 주는 문제 같은 거 만들 때 많이 쓰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약간 암기하듯이 알면 그것도 나쁘지 않겠죠. 그런 스타일의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알면 좋다. 특히 약간 너희들이 좀 기억하지 못할 만한 부분은 아마 뭐 5번, 6번 같은 것들 그것들을 좀 약간 기억하기 힘들 수도 있긴 한데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다섯 번째.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 자, 전제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A, B 합한과 여집합은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뭐 표시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실제로 책에는 이제 내가 색칠을 해놨기 때문에 그 색칠이 지금 흑백으로 지금 레이저를 쏘고 있어서 잘 안 보여서 그런 건데 자, 내가 표시해 줄게요. AB 합한 거면 AB 합한 거 전체가 있죠. 그 전체 여집하면 그 바깥쪽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색칠한 부분, 빗금친 부분이 바로 AB 합집합, 여집합. AB 합친 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죠. 자, 얘는 뭐랑 같냐? 얘는 A 여집합. A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빗금을 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부분과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 두 부분을 어떻게 한 거? 그 두 부분의 공통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통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그림을 겹쳐봐봐. 요 그림이랑 요 그림 겹쳐보면 두 녀석의 공통인 부분이 보이잖아. 공통인 부분은 누가 봐도 이 바깥쪽, A, B를 제외한 바깥쪽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겹쳐보면.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드모르간 법칙인데, 좀 쉽게 외우려면, 합한 거, 두 집합을 합한 거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에, 무슨 집합? 합집합을 뒤집으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반대가 된다는 개념으로. 합집합에 여집합을 하게 되면 A의 반대 A 여집합, B의 반대 B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의 반대 교집합. 이게 바뀌었다. 각각이 다 바뀌었다. 반대로 바뀌었다 정도 생각하면 좀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럼 반대로 AB 교집합의 여집합을 하게 되면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뭐 한 거랑 교집합의 반대 합집합 한 거랑 같다. 이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역시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역시 우리가 생각해보면 교집합, 여집합 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빗금을 쳐보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되겠죠. 요 교집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랑 같다? A 여집합이면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역시 이렇게 빗금을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 여집합 B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역시 이렇게 빗금을 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두 녀석이 무슨 집합? 두 녀석을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합하게 되면 여기서 색칠되지 않았던 A 부분에
이쪽 부분이 색칠되고요. 근데 여기서 색칠되지 않았던 B 부분에 이쪽 부분이 색칠이 돼가지고 결과론적으로 두 개가 동시에 비어있는 교집합 부분이 제가 나머지 부분이 다 색칠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하게 되면. 자, 그래서 역시 이런 식으로 벤 다이그램 써서 쉽게 증명이 가능한 거죠. 알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외울 때는 합집합의 여집합은 어떻게 된다? 각각의 여집합의 교집합으로. 반대로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으로. 뭔가 싹 다 반대로 뒤집힌다 정도로 외우면 쉽게 외울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고요. 자, 그럼 여섯 번째.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어떤 전체집합 이후의 세 부분집합 A, B, C에 대해서 자, N, A, B 합집합의 N,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죠. 그 두 A, B 두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NA,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랑 NB,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A교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 B 합친 거, A 집합, B 집합.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를 묻는 거죠. 자, 이 모든 원소의 개수는 일단은 NA, A 집합의 원소 개수, 이거의 원소 개수. 오케이?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다 뭘 더하자? B 집합의 원소 개수 더하자. 이 A 자체에다가, 이거 내가 B끔 칠게. A에다가 뭘 더하자? 원소 개수에다가 B의 원소 개수를 더하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너희들 그림상 뭔가 겹치는 게 있어 보이지 않나? 이 빨간색과 파란색 겹치는 부분. 있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죠, 요거에. 요 부분은 파란색 할 때도 들어갔고, 빨간색 할 때도 들어가는 부분이죠. 즉, 한 번 겹쳤다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게 두 번 겹친 거네?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한 번을 빼줘야 되겠죠. 두 번 겹쳤으니까. 그래서 두 녀석의 교집합 부분을 한 번 빼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두 집합, A, B, A랑 B를 합한 거에 원소의 개수가 된다. 그림으로 쉽게 증명이 되는 거죠. 알겠죠? 왜냐면 NA랑 NB를 더하는 순간 A에다 B를 더하면 원래 A일 때 이 부분이 있었고 근데 B를 더하게 되면 이 부분도 한 번 더 더해지는 거니까 한 번 더 더해지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원소에서 구하는 방법은 각각의 원소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둘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빼자. 이거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세 집합, A, B, C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에서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것도 그림을 한번 보면 압니다. 그림 보면. 자, A 집합, 여기 B 집합, 여기 C 집합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하냐? NA, A 집합의 원소 개수, 그 다음에 NB, NC. 각각의 집합의 원소 개수 한 번 더하는 거죠. 다 더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NA에다가 NB를 더하고 NC를 더하게 되면 겹치는 게 당연히 생기죠. 겹치는 게. NA에다가 다시 NB를 더하게 되면 이 사이 부분, 여기가 겹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줘야 될까? 한 번 겹쳤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 어디서 겹친 부분? BC 사이에서 겹친 부분. 즉, 요거의 두 녀석의 교집합. 이것도 한번 빼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랑 C 사이에 겹치는 부분. 이것도 역시 빼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AB 교집합, BC의 교집합, CA 교집합 부분을 한 번씩 빼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 세 개를 더하는 순간 A 더하기 B 더하기 A에다가 B를 더하고 C를 더하는 순간 이 겹치는 부분이 한 번씩 더 더해지니까 그 한 번씩 더 더해지는 걸 빼주는 거죠. 알겠죠?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A, B, C 세 녀석의 교집합은 더해줘야 돼. 자, 왜냐하면 봐봐. 이 세 개를 빼는 거 봐봐. 처음에 이 부분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빼고 이 부분을 뺍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몇 번 빠지죠? 이거 할 때 한 번. 이거 할 때 한 번.
이거 할 때 한 번, 총 몇 번 빠집니까? 3번 빠지죠. 3번 빠진다는 얘기는 처음에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 셋. 얘가 이 가운데 부분은 몇 번 겹치냐? B 한 번, A가 있는 상태에서 B를 더할 때 한 번, C를 더할 때 한 번, 총 2번 더 더해지는 거야.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근데 2번밖에 더 안 더해졌는데 빼는 거는 이거 한 번 뺄 때, 이거 한 번 뺄 때, 이거 한 번 뺄 때, 총 3번을 빼게 되는 거죠. 이 계산에 따르면. 그렇기 때문에, 겹치건 2번밖에 없는데 3번을 빼버렸어. 그럼 이제 이쪽이 뻥 비게 되는 거죠. 3번을 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 녀석이 동시 겹친 부분을 한 번 더해줘야, 채워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 식의 의미. 자, 그래서 각각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주는 거다. 그래서 AB 사이 겹치는 부분, BC 사이 겹치는 부분, 그 다음에 AC 사이 겹치는 부분. 근데 이렇게 이 녀석을 3번 뺐더니 이 가운데 부분이 쏙 날아가 버리더라. 2번밖에 안 겹쳐져 있는데 3번을 뺐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3번. A 열집합의 개수. A 열집합의 개수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전체 집합의 개수에서 A 집합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째. A 차집합 B의 개수. A 차집합 B가 뭡니까? A 차집합 B면은 아까 적었던 대로 A에서 B에 해당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의 개수는 A 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면 요 부분의 개수를 빼면 되겠죠. 교집합의 부분. 자, 그래서 A 집합의 개수에서 교집합의 AB 교집합의 개수를 빼면 된다. 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또는 이 합집합 AB 전체에서 뭘 빼면 이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 몽땅 빼도 역시 이 부분이 생기겠죠. 그래서 합집합에서 뭘 뺀다? B에 해당하는 부분의 개수를 빼면 된다. 라고 표현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집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문제 만들 때는 이런 걸 생각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헷갈리겠네? 라고 생각해서. 자, 밑에 증명은 내가 뭘 증명했지? 이거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합집합 개수. 왜? 각각의 집합을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되는 부분을 빼느냐. 겹치니까 뺀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증명할 때는 어떻게 증명했냐? 요 A만 가지고 있는 부분의 원소는 A개. 그 다음에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의 원소 개수는 B개. 그 다음에 B만 가지고 있는 부분의 원소 개수는 C개라고 봤을 때,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당연히 저 3개를 다 더한 게 되는 거다. 근데 3개를 다 더했다는 의미는 A 더하기 B, 즉 A 집합의 원소 개수랑 B 더하기 C, 즉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한번 빼준 거다? B를 한번 빼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B가 2번 겹치는 거에서 한번 뺐으니까 결국 요망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녀석은 결국 A 플러스 B는 A 집합의 개수, B 플러스 C는 B 집합의 원소 개수, 거기서 뭘 빼자? B를 빼는 건데 B는 두 녀석의 교집합의 원소 개수다. 이게 표현이 가능하다. 라고 이제 증명을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방법. 이게 무조건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보통 학교 시험에 다 나오더라고. 이게 반드시 알아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일단 내용은 다 했고요. 이제 문제 풀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합집합과 교집합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100번입니다. 자, 세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그 X는 12하의 소수고요. B는 원소가 12의 양의 약수, C는 원소가 홀수로 주어져 있죠. 이때 세집합 A, B, C 사이 간에서 A, B 합집합한 거랑 C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원소를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그 집합이 뭐냐. 자, 그러면 일단 A 집합을 좀 확실히 표현을 해줘야 되겠네요. A 집합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12하의 소수, 12하의 소수는 2부터 시작하죠. 2, 3, 5, 7 이 4개네요. 그쵸? 자, B는 12의 양의 약수 1, 2, 3, 4, 6, 12가 될 거고요. C는 홀수면은 뭐 당연히 1, 4, 5, 7, 9, 점점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A, B 합집합 A랑 B를 다 합치자. 합치게 되면
A, B의 합집합은 뭐가 됩니까? 다 합치면 1 들어가고 2는 공통있으니까 들어가고 3은 역시 공통이니까 들어가고 4는 B가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5는 A만 갖고 있으니까 들어가고 6, 7, 12까지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래서 A, B 합집합이랑 누구의 교집합? C. 홀수의 교집합. 그럼 그 말인즉슨 이 안에서 홀수를 찾자라는 얘기죠. 자, 그럼 홀수를 찾아보면 1, 3, 5, 7. 이 네 개의 원소가 되겠네요. 답은 몇 번? 답은 3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의 의미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2번. 합집합과 교집합의 성질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112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랑 B를 합집합한 거랑 다 합친 거에다가 A 교집합은 뭐가 된다? A, B 다 합친 거에서 A 부분만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A 그 자체가 되겠죠. 1번은 맞고요. 2번. A랑 B를 합했더니 그냥 B가 나오더라. 분명히 두 개를 합했는데 B가 나오더라. 그 말은 어떤 경우? B 속에 A가 들어있는 경우죠. B 속에 A가 들어있는 경우. 그러면 A는 공집합은 아니겠죠. 물론 공집합이랑 B를 합하면 B 자체겠지만 공집합이 아니어도 되죠. 그냥 B 안에 들어있는 집합이면 되는 거니까 2번이 틀린 거죠. 3번 A, B를 합했더니 공집합이더라. A랑 B를 다 합했어. 근데 공집합이야. 아무것도 없어. 합했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둘 다 공집합일 때만 가능한 얘기니까 3번은 맞고요. 4번 A가 B 포함되면 즉 이런 경우에는 A, B의 교집합 둘째 공통인 부분은 A 그 자체겠죠. 겹치는 부분은. 4번 또 맞고요. 5번 A, B 교집합과 합집합이 같다. 두 녀석 공통인 부분이랑 두 녀석이 다 합한 거는 같다. 그건 어떤 경우? A, B가 같은 경우일 때만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서로 소인 집합. 문제는 116번이고요. 자, 다음은 두 집합 A, B가 서로 소인 거, 서로 공통인 게 없는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라. 자, 1번 N은 1, 2, 5가 들어있는 집합이고요. B는 공집합. 공통인 거 있습니까? 없죠. 1번은 답이 맞고요. 서로 소가 맞고요. 2번은 A는 A, B, C가 원소고 B집합은 C, D, E, F가 원소네요. 근데 공통인 게 있습니까? 있네요. C가 공통이네. 자, 그럼 얘는 서로 소가 아니죠. 공통인 게 있으니까. 3번 A는 CBI 소수. CBI 소수라 하면은 아까 또 적지 않았었나? 2, 3, 5, 7. B는 짝수. 짝수는 뭐 2부터 시작해서. 근데 공통인 게 생길 수밖에 없죠. 2 때문에. 자, 보통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많이 만들죠. 왜냐면 누구 때문에? 2 때문에. 2는 소수 중에 유일한 짝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 2를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소가 아니죠. 4번. A 집합은 원소가 X인데 그 X는 요 2차 방정식 만족해야 돼요. 자, 저 X제곱 플러스 X 빼기 6은 0을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플러스 3이랑 X 빼기 2의 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X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2가 되거나. 이게 바로 A 집합의 원소가 되겠죠? 자, B 집합. X는 0보다 큰 3의 배수. 0보다 큰 3의 배수면 당연히 3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3, 6, 9, 점점점. 자, 그럼 이 두 녀석은 공통인 부분이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자, 그래서 4번도 서로 소란 걸 알 수 있고요. 5번. A는 마이너스 1, 0, 1. 이 세 가지 원소고요. A 집합은. 그 다음에 B 집합은 X제곱은 1보다 같거나 큰 걸 만족하는 종수래. 제곱해서 1보다 같거나 큰 거. 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부터 가능하죠. 제곱하면 둘 다 1이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이때 두 녀석 공통인 부분이 생기냐? 당연히 생기죠. 마이너스 1과 1이 공통이니까 서로 소가 될 수가 없죠. 답은 1번, 4번이 되겠습니다. 쉽죠? 서로 소의 의미만 알면 된다라는 스타일의 문제겠죠. 넘어가고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여집합과 차집합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는 122번입니다. 집합 A, N은 1, 2, 3, 4, 5, 6, 7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고 그 다음에 A, 차집합 B. 자, A에서 뭘 뺐다?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거. 즉,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게 1, 3, 4, 6. 이 네 가지 원소로 한 거네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 이 A, B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원래 A가 갖고 있던 거에서 빠진 부분을 보면 되니까 2, 5, 7이겠네요. 2, 5,
7 이 세 가지가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봅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 B를 구하는 건데,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 4개다. 근데 이미 2, 5, 7 3개가 있다는 거 알아. 그럼 여기 한 개 더 있다는 얘기겠죠? 이쪽 바깥 부분에. 자, 집합 B의 모든 원소합은 24다. 자, 이 3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14네요. 그럼 여기다가 이 바깥에 놀고 있는 어떤 K라는 원소를 더했을 때 이 결과가 24니까 이 K는 10이 돼야 맞겠네요. 자, 그래서 집합 B는 뭐다? 집합 B는 원소를 뭘 가지는? 2, 5, 7, 10을 가지는 집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굉장히 쉽죠. 물론 내가 대부분 모든 유형의 첫 번째 문제를 좀 쉽게 만드는 편이니까 이렇게 쉽게 풀 수 있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여집합과 차집합의 성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제는 130번이고요. 전체 집합 U에 부분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찾는다. 지금 앞에서도 약간 설명했었던 내용이죠. 자, A 여집합의 여집합. A를 제외한 나머지에 다시 나머지. 그럼 A 그 자체가 된다고 앞에서 얘기했었죠. 뒤집고 뒤집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는 거랑 똑같은 원리죠. 그 다음 2번. A랑 A 여집합 교집합. A랑 A 여집합. A 여집합은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니까 당연히 공통인 부분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공집합이다. 역시 맞죠. 3번. A랑 A 여집합을 다 합친 거는 전체 집합이다. 당연히 맞을 수밖에 없죠.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다 합쳤으니까. 3번도 맞고요. 4번. A에서 A 여집합을 빼게 되면 공집합이다. 자,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전체에 있었을 때, 여기 A가 있을 때, A에서 A 여집합을 빼게 되면 빠지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두 녀석이 공통인 것 자체가 없는데 빠지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럼 이때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냥 A 그 자체가 돼야 되겠죠. A랑 A 여집합 공통인 게 없으니까.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U. 전체 집합에서, 5번. 전체 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뺐다.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뺐다. 그럼 남는 건 당연히 A가 돼야 되겠죠? 5번도 맞고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는 걸 굉장히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6번.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및 원소 구하기. 문제는 136번이고요. 자, 전체 집합 U. 근데 U는 뭐냐면 X는 20보다 작다. 근데 얘는 자연수다. 그 말인즉슨 전체 집합 U는 뭐로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자연수? 19까지 자연수. 11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A. A는 X인데 그 X가 뭐냐면 2K 플러스 1의 형태. 근데 K는 의미 아닌 종수. 의미 아닌 종수면은 0부터 생각할 수 있겠죠. 0. 0, 1, 2, 3, 4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A는 결국 어떤 형태 되느냐? 0부터 넣어보면 1부터 시작하겠네요. 그 다음에 1 넣어보면 3이 되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홀수가 되겠죠. 홀수. 1부터 시작하는 홀수. 보통 그리고 우리가 수학에서 2K 플러스 1 또는 2K 마이너스 1 즉 짝수에다 1을 더한 거 또는 2K 빼기 1이면 짝수에다 1을 뺀 거 이런 형태로 홀수를 많이 표현하죠. 자, 그 다음에 집합 B를 봅시다. 자, X는 3K 플러스 2의 형태인데 K는 역시 의미하는 종수 즉 0부터 넣을 수 있겠죠. 그럼 K에다 0을 넣어보면은 0 플러스 2는 2가 되고요. 1 넣어보면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2를 넣어보면 8 되고 이런 식으로 즉 차이가 얼마씩 커지는 3씩 커지는 그러한 숫자들로 이루어진 형태죠. 자, 이거에 대해서 AB 합집합에서 AB 교집합을 뺀 거의 결과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라. 자, AB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B를 합하게 되면 뭐랑 이게 좀 많이 써야 되나? 홀수랑 그 다음에 2부터 시작하는 20부터 시작해서 30 커지는 이런 원소들로 표현되는 거죠. 자, 이걸 식과에 다 써봐야 되나? 좀 애매하긴 한데 한번 뭐 써봅시다. 2, 5, 8 얘만 써볼게요. 얘만 19보다 작은 것까지 얘만 좀 알면 되니까 11, 14, 17 그 다음 20이니까 이것만 쓰면 되겠네. 6개 20보다 작은 것들. 자, 그러면 A랑 B를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홀수 1, 3 순서대로 써줄까? 1, 2, 3, 5, 7 다음에는 8 그 다음에는 9 그 다음에 11 그 다음에 13 홀수 그 다음에 이 녀석 14
그 다음에 홀수가 15, 그 다음에 17, 그 다음에 홀수는 19,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 뭐만 나올 거다? 이 뒤에 나오는 것들은 이 30 커지는 원소만 나오겠죠. 알겠죠? 어차피, 아니구나. A도 홀수가 계속 쭉 있는 거니까 뭐 쭉 나올 수 있긴 하겠구나. 자, 근데 어차피 전체집합이 19까지밖에 없으니까 19 안에서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된다. 이게 바로 누구다? A, B 합한 거다. A, B 합집합이다. 자, 여기서 A, B 교집합 빼자. 둘이서 교집합 공통인 부분. 자, 그러면 공통인 부분은 이 6개 중에서 홀수인 걸 빼면 되겠네요. 홀수인 거. 뭐 있습니까? 5 빠지고요. 그 다음에 11, 17 빠져야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1, 2, 3, 7, 8, 9, 13, 14, 15, 19. 이 원소로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가 찾는 녀석이라는 걸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7번. 집합의 연산값 미지수 구하기. 문제는 142번이고요. 두 집합. A는 원소가 2, 5, 6, 그 다음에 4, 2 빼기 B. 이 네 가지 원소가 있고, B는 2랑 9랑 그 다음에 3A 플러스 B. 이렇게 세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때 A 차집합 B가 6이래. 즉 A에서 B에 해당하는 부분을 뺐더니 6만 남는다는 얘기죠. 자, 그 말은 6을 제외한 이 나머지 3개는 B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2, 5, 4A 빼기 B는. 보니까 2는 둘 다 들어있어. 그 남은 거는 5랑 4A B가 9랑 3A 플러스 B랑 같아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5는 누구랑 같아야 되고, 5는 뒤에는 3A 플러스 B랑 같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4A 빼기 B는 누구랑 같아야? 뒤에 있는 9랑 같아야 말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두 녀석을 뭐 하면 연립하면 A, B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보기가 좀 거시기 하네. 3A 플러스 B는 5다. 이렇게 써줘서 두 식을 연립하자. 자, 두 개를 더하게 되면 B가 날아가니까 7A 더하게 되면 14. 그러면 A는 얼마? A는 2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2를 O에다 넣게 되면 3이 6 더하기 B는 5가 되니까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한 거? 뺀 거.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게 되면 빼기 플러스 바뀌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쉽죠? 그냥 원소끼리 비교해봐서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될지를 판단하라는 문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유형 8번 집합의 연산의 성질에 관한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147번입니다. 전체 집합 U에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랑 공집합을 다 합집합하면 A다. 당연하죠? 공집합은 합치기가 없으니까 A 그 자체에 나와야 되겠죠? 2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 전체를 제외한 나머지는 당연히 공집합이겠죠. 남는 게 없어야 되죠. 자, 3번 A랑 전체 집합의 교집합. 당연히 전체 집합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모든 집합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전체 집합 속에 A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하게 되면 A 그 자체가 나와야 된다. 당연히 맞는 거죠. 4번 A랑 A 여집합을 합하면, A랑 A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합하면 당연히 전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답은 5번이겠네요. 5번. A 여집합과 B의 교집합.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내가 순서 교환 법칙 쓰게 되면 B 교집합, A 여집합을 바꿀 수 있고요.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으면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차집합을 바꿀 수 있다. 교연은 차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B 빼기 A가 돼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여기서는 A 빼기 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틀린 게 되겠죠. 이해됐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교연은 차집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하라는 거. 이때 중요한 거는 순서를 잘 기억해라. 반드시 여집합에 대한 부분이 뒤에 있을 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갈게요. 자, 유형 9번. 집합의 연산의 성질을 이용하기. 문제 152번이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가 A는 원소가 X인데 그 X는 fx는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어떤 원소야. 어떤 함수 값이 0보다 크다를 만족시키는 어떤 x값. 자, 그 다음에 집합 B에서는 어떤 gx라는 함수가 0보다 같거나 작다를 만족시켜주는 그 x값. 그게 바로 집합 B 원소고요.
자, 다음 중 연립분식. fx는 0보다 같거나 작다, gx는 0보다 같거나 작다를 동시에 만족하는 이 연립분식의 해이 집합을 AB로 나타낸 것은, 자, 일단은 위에 것부터 fx가 0보다 같거나 크다, 같거나 작다. 집합 A는 뭡니까? 집합 A는 fx가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원소거든? 근데 0보다 같거나 작다면 그거의 반대일 거 아니야. 이거의 반대. 즉, 이 위의 녀석은 뭐로 표현할 수 있다? 위의 녀석은 A의 여집합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A가 말하는 거에 반대니까. 밑에는 gx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거 자체네요. 집합 B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연립이란 거는 무슨 말이다?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자, 동시에 만족한다. A 여집합도 만족해야 되고 B도 만족해야 된다. 그럼 두 녀석이 무슨 집합? 교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답일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없어. 왜 없을까요? 이거 살짝 바꾸라고 없는 거겠죠? 이게 두 녀석을, 자,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두 녀석 위치를 바꿀 수 있고, 그럼 비교 A 여집합. 근데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으면 뭐로 바꿀 수 있다? 차집합. B 빼기 A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능한 건데, 이 세 가지에 해당하는 무한 중에 보기에 있는 거는 몇 번?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되게 심플하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집합의 연산과 집합의 포함관계. 문제는 162번이고요.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그러니까 두 집합 A, B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겠지. 자, B가 A에 포함될 때, 즉 B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즉 A 집합 속에 B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이 경우일 때 옳지 않은 거 찾자. 첫 번째, A랑 B 교집합. A랑 B 교집합. 공통인 부분은 당연히 B가 돼야 되겠죠? 1번 맞고요. 2번, A랑 B를 합한 거는 당연히 A가 더 넓으니까 A가 돼야 된다. 역시 맞고요. 3번, B에서 A를 빼자. B에서 A에 해당하는 부분 빼면 다 날아가야 되겠죠? B가 갖고 있는 건 A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럼 공집합. 맞고요. 4번, A 교 B 여. A 교집합 B 여집합은 이건 뭐로 바꿀 수 있다? 생각하기 편하려면 그냥 차집합으로 바꾸면 되죠. A 차집합 B. A에서 B를 뺀 거. 그건 공집합이 아니다. 4번은 약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자, B가 A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렇게 B가 A보다 작으면서 A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겠지만, A랑 B랑 같은 경우, A랑 B랑 같은 경우에도 B가 A에 포함된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경우, 두 개를 뭐 하게 되면, 빼게 되면 공집합이 될 수도 있죠. 그 4번은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내용 때문에 만든 문제이긴 합니다. 이거 생각해 보라고. 알겠죠? 자, 5번. A 여집합은 B 여집합 포함된다. 원래 관계가 뭐였습니까? B가 A에 포함되는 거니까 각각 여집합, 즉 반대를 생각하게 되면 반대로 성립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다. 이 내용 때문에 B가 A에 포함된다는 거는 B랑 A랑 같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 공집합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답은 4번인 거죠.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 집합의 연산과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168번입니다. 전체 집합 U는 0부터 5까지 어떤 종수네요. 0, 1, 2, 3, 4, 5. 자, 이때 두 부분집합 A, B에 대해서 A는 원소가 1, 4, 5 이 세 개를 갖고 있고요. 이때 A, B 합집합이 뭐다? 전체 집합이 된다. 이걸 만족시키는 집합 B의 개수를 구해라. 자, 그럼 일단 집합 B는 뭘 갖고 있어야 돼? A, B를 합했던 전체가 되려면 지금 전체에서 A를 제외한 나머지 1, 4, 5를 제외한 나머지는 0, 2, 3 0, 2, 3은 갖고 있어야 되겠죠. 집합 B가. 그래야 두 개를 합했을 때 전체 집합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B가 0, 2, 3 말고 추가로 1도 갖고 있다. 그래도 됩니까? 당연히 되죠. 1을 갖고 있어도 뭐 어차피 겹치면 합치면 다 1부터 다 갖고 있는 게 되니까. 자, 그 말인 즉슨 집합 B가 뭐만 되면 된다. 집합 B가 최소 무조건 얘를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집합 B는 이걸 갖고 있는 어떤 전체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이 되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무조건 갖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니까 얘를 무조건 갖고 있는 부분 집합. 자, 우리가 앞단에서 부분 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배웠었죠.
이 세 개를 무조건 갖고 있다. 그 말인즉슨 이 세 개를 제외한 몇 개? 나머지 1, 4, 5로 부분집합을 만든다면 거기다 얘를 다 때려 넣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세 개, 1, 4, 5. 이 세 개의 원수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얼마입니까? 2의 세제곱이죠. 그 답은 8. 즉, 8개의 부분집합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답은 몇 번? 3번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되게 쉽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 유형 12번. 배수 약수로 된 집합의 연산. 문제는 177번이고요. 자, 전체 집합 U는 1부터 100까지 아마 자연수겠죠. 자, 이거의 부분 집합 AK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K의 배수래. K는 자연수래. 만약에 A1이면 1의 배수, A2면 2의 배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A2를 누구랑 교집합하냐면 A6랑 A9의 합집합이랑 교집합하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6이면 6의 배수, A9면은 9의 배수. 이 두 개를 합친 거에서 A2, 2의 배수랑 겹치는 걸 찾아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6의 배수랑 9의 배수 합치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6 같은 경우에는 6, 12, 18, 24, 30 쭉쭉쭉. 9의 배수는 9, 18, 27, 36, 45 쭉쭉쭉. 얘들을 싹 다 합친 거에서 누구와의 공통? 2의 배수와의 공통. 그럼 합친 거에서 짝수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할 수 있는데 딱 이거 일일이 써서 이게 찾으려면 좀 귀찮을 것 같긴 해. 이거 각각 이거 100보 작은 거에서 다 찾고 얘도 마찬가지로 100보 작은 거 다 찾은 다음에 합친 거에서 짝수를 찾는 거니까 좀 귀찮아 보이죠. 자, 그럼 얘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쪽. 자, 연산법칙 씁시다. 교집합, 분배 법칙. 자, A2랑 A6의 교집합. 이거 하나 찾고, 그 다음에 역시 A2랑 A9의 교집합 찾고, 두 녀석을 뭐 하자? 합하자. 이 가운데가 합집합이니까. 자, 이러면 좀 더 생각이 편합니다. 왜? A2, 2의 배수, 짝수랑 6의 배수의 교집합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A6 자체죠. 6의 배수 자체죠. 모든 6의 배수는 다 짝수니까. 공통인 거 찾으면은 다 6의 이 자체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A2랑 A9의 교집합. 자, 2의 배수, 짝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 짝수이면서 9의 배수인 거. 짝수랑 9의 배수의 공배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뭐가 됩니까? 2랑 9의 최소 공배수 18. 즉 18의 배수는 다 된다는 얘기죠. 18의 배수. 자, 그러면 얘는 18, 36, 54, 72, 그 다음에 100, 그 다음에 90인가? 90. 그 다음에는 108. 근데 108은 쓸 필요가 없어. 왜냐면 전체 집합이 100까지밖에 없거든. 이게 다죠. 두 번째 녀석은. 자, 그러면 6의 배수랑 이 녀석의 무슨 집합? 합집합을 쓰자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보면 얘는 6의 배수 포함되어 있고요. 얘도 6의 배수, 얘도 6의 배수, 얘도 6의 배수. 얘도 뭐의 배수입니까? 얘도 6의 배수죠? 얘들은 몽땅 6의 배수 속에 들어가 있는 녀석입니다.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6의 배수 자체가 되겠죠. 즉 너희들은 1부터 100까지100 사이에 있는 6의 배수 몇 가지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쉽게 찾죠. 100을 뭐로 나누면? 6으로 나눠보면 알 수 있죠. 6, 1은 6, 40, 6, 6에 36, 16개. 자, 즉 6부터 얼마까지? 6부터 해서 아마 96까지겠네요. 이렇게 16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원소개수 몇 개? 1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러한 법칙을 써서 특히 이런 배수 같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뭔가 고쳤을 때 좀 더 생각하기 편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잘 생각해서 문제 풀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13번.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의 집합의 연산이라 되어 있고 문제는 187번입니다. 자, 두 집합.
자, A는 원소가 X인데 그 X가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하는 원소죠. 인수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저 인수분은 어떻게 됩니까? X 빼기 4 하나랑 X 플러스 3으로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렇게. 자, 그러면 X 값은 4가 되면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 즉, A 집합은 마이너스 3이랑 4를 원소로 가진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집합 B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을 만족하는 녀석이야. 물론 K가 뭔지 모르는 상태죠. 자, 그런데 집합 A에서 집합 B를 차집합, 즉 B가 갖고 있는 원소를 뺐더니 뭐가 남았다? 4가 남았다. 그 말은 집합 B가 가지고 있는 원소가 뭐다? 이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집합 B가 마이너스 3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이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은 이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얘기겠죠. 즉, 그래서 X에다 뭘 때려넣게 되면 마이너스 3을 넣게 되면 9 플러스 6 플러스 K는 0. 즉, K는 마이너스 15가 돼야 되겠네요. 자, K가 마이너스 15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는 0. 이거 인수분해 하게 되면 X 빼기 5랑 X 플러스 3은 0. 이거 만족하는 X 값은 5 또는 마이너스 3. 아하, 그럼 집합 B의 원소는 5랑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뭘 구하라고 했다? 두 집합 A, B의 합집합 구해라. 이 원소 다 합친 거. 그 말은 마이너스 3이랑 4랑 5를 쓰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게 바로 답이 되겠네요. 자, 쉽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집합의 연산으로 같은 집합 찾기. 문제는 196번이고요. 전체 집합 유의 두 부분 집합 A, B 되어 다음 중 벤 다이그램에 색칠한 부분이 집합. 이러한 집합을 나타내는 것을, 자, 지금 색칠한 부분이 안 보이죠? 왜냐하면 역시 지금 흑백으로 지금 프로젝션을 하는 거라서 색칠한 부분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색칠을 해볼게요. 여기. B쪽은 여기. 그 다음에 3번은 전체 다 색칠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여기랑 여기만 색칠해 놨고요. 그 다음에 5번은 희한하게 요 가운데 부분, 교집합에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다 스케치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찾아야 될 거는 요 녀석이, 요 색칠한 부분이 요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인 걸 찾아라 라는 얘기인데, 자, 이게 지금 글자 좀 작죠? 아무래도 이거 다 보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축소를 했는데, 한번 다시 써볼게요. A 합집합 B랑 A의 교집합 A. 자, 이 녀석을 누구랑 또 계산을 하냐면 교집합을 하는 건데, 누구랑? A 교집합 B 한 거에 B를 합한 거에 전체의 여집합. 자, 이거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 일단은 눈에 띄는 것부터 좀 찾아봅시다. 눈에 띄는 거. 뭐가 눈에 띕니까?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네요.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으면 뭐로 바꿀 수 있죠?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즉, 이거에서 이거를 빼는 걸로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차집합으로. 자, 그럼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얘는 AB를 합한 거에서, 합한 거, AB 전체에서 A와의 교집합. 뭐가 됩니까? AB 합한 거에는 A가 다 들어있으니까 교집합하게 되면 이건 자체는 A를 의미한 거죠. 알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거. 교집합에서 AB 교집합과 B를 합했다. 근데 AB 교집합은 결과적으로 B가 가지고 있는 거고, B가 가지고 있는 거랑 B를 합했으니까 얘는 그냥 B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A 빼기 B, 즉 A 차집합 B가 되는 거죠. 즉 A 집합에서 B가 갖고 있는 부분을 뺀 거겠죠? 자, 그럼 이 5개의 보기 중에 몇 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답은 1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너희들 뭘 눈치채야 된다? 교집합과 여집합이 같이 있다? 그러면은 차집합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문제의 포인트입니다. 만들 때부터 이걸 쓰라고 만드는 문제예요. 눈치채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눈치 잘 채야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5번. 벤 다이그램과 집합 연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색칠한 부분이 안 보이네. 그러니까 내가 색칠을 해줄게요. 색칠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색칠되어 있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색칠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봅시다. 203번. 다음 중 오른쪽 벤다그램의 색칠한 부분. 이 색칠한 부분을 나타내는 거. 집합을 한번 찾아보자. 1번. A 집합에서 C랑 B 교집합 뺐다. 뭐 이걸 그림을 표현하자면 이게 A고 이게 B, 이게 C잖아요. A에서 B랑 C의 교집합 요걸 뺐다. 그러면 어떤 그림? 아마 이러한 그림이 되겠죠. 이 가운데만 빠지는 거. 하지만 이건 우리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은 탈락. 자, 2번은 A의 합집합. A를 이미 2번은 탈락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더하자잖아, 더하자. B랑 C의 교집합을. 이미 A를 합집합 한다는 얘기는 A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지? 우리가 지금 찾는 건 이쪽 부분이 비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은 이미 탈락이고요. 3번. A에서 빼자. A에서 뭘 빼자? B랑 C 합집합 빼자. B랑 C 합친 거. 빼게 되면은 이 밑에 부분이 다 빠져야 되죠. B가 갖고 있는 부분과 C가 갖고 있는 다 빠져야 되니까 역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3번도 탈락. 4번은 합치자. 이미 탈락이죠. A 합집합 하는 순간 A는 A가 갖고 있는 건 다 갖고 있어야 되니까 이미 탈락이고.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A에서 빼자. 뭘 빼자? C에서 B를 뺀 거 빼자. 자, 이거 한번 그림 그려보면 자, C에서 B를 뺐다. 그러면 C에서 B에 대한 부분 뺀 거는 이쪽 부분이거든? 이쪽 부분. 근데 이 녀석을 빼는 거야. 누구한테서? A한테서. 그럼 A한테서 이 부분을 빼게 되면 아마 이쪽 부분이 빠지겠죠. A에서 이쪽 부분이 빠지겠죠. 그 남는 거는 이쪽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죠. 즉, 저 색칠된 부분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쉽게 표현이 가능하다. 답은 5번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뭐 이런 스타일 문제 풀 때 벤 다이어그램 그릴 줄만 알면 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16번 새롭게 정리된 집합의 연산이라 되어 있고요. 문제는 208번입니다.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연산 별, 이 별이라는 연산은 뭐냐면 이 별 연산을 하게 되면 A, B의 차집합과 B, A의 차집합을 합집합하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중 옳은 걸 찾아라. 자, 한번 찾아봅시다. 뭐 주어진 말대로 하면 되고 아니면 약간 벤 다이어그램 생각해서 이렇게 자 A 빼기 B A에서 B를 뺀 부분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B 빼기 A B에서 A 뺀 거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뭐 했다? 합했다. 그러면 이 자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양이면 우린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죠. 어떻게? A, B의 무슨 집합에서? 합집합에서 뭘 뺀 거? A, B의 교집합 뺀 걸로도 표현이 가능한 형태란 거죠. 자,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케바케인 것 같아. 나는 이 상태로 생각하는 게 편하다. 각각 뺀 거를 더한 형태로. 아니면 나는 합한 거에서 교집합 빼는 걸 생각하기 편하다.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 1번. 그럼 나는 뭘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뭐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었으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공집합과 A의 별표다. 그러면 공집합과 A 집합을 합한 거에서 둘이서 교집합을 빼자. 자, 근데 공집합과 A 집합을 합하게 되면 A 그 자체가 될 거고요. 교집합은 그냥 공집합 아무것도 없겠죠. 그럼 두 개 빼게 되면 A. 1번 맞네요. 자, 근데 2번. A 별표 A는 공집합이다. 자, 그러면 A랑 A 합집합은 A고요. A의 A 교집합도 A겠죠. 같은 거니까. 그럼 두 개를 빼게 되면 남는 게 없으니까 2번도 맞고요. 3번. 전체 집합과 A 집합. 똑같이 해보면 되겠죠. 전체 집합과 A 집합을 합하면 전체. 전체 집합과 A 집합을 교집합하면 A. 그러면 전체 집합에서 A를 뺀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당연히 A를 제외한 나머지 A 여집합. 3번 또 맞죠. 자, 그래서 4번. A랑 A 여집합.
자,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하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자, 그 다음에 A랑 A 여집합의 공통 부분, 교집합은 당연히 없으니까 공집합. 그러면 전체 집합 빼서 공집합을 빼게 되면 당연히 안 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데 얘는 A라고 해놨으니까 답은 4번. 자, 4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5번. A, B 위치 바꾼 거. A 별표 B를 하나, B 별표 A를 하나. 결과는 같다. 당연히 같겠죠. 왜? A 별표 B가 이거잖아. 근데 B 별표 A를 하게 되면 B 합집합 A에서 뭘 빼는 거? B, A의 교집합 빼는 거.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합집합이나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하잖아. 순서 바꾸는 거. A 합집합 B를 하든 B 합집합 A를 하든 또는 A 교집합 B를 하든 B 교집합 A를 하든 같죠. 교환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이 각각이 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5번은 맞고요. 답은 몇 번이다? 답은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입 문제 풀 때 뭔가 좀 더 쉽게 모양을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식을 바꿀 수 없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워낙 쉬운 거라서 안 바꿔도 그냥 이 상태로 계산해도 충분히 다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7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문제는 216번이고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 대하여 NA,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19개, NB, B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28개, 그 다음 NA 합집합 B 두 집합을 합한 거의 원소의 개수는 41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냐. 자,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을 쓰라는 문제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방법.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뭘 한번 빼줘야 된다? 교집합을 한번 빼줘야 된다. 이렇게. 자, 그럼 우리가 안 다 쓰게 되면 합집합의 개수는 40개, 40은 A집합은 19개, B집합은 28개. 여기서 뭘 빼는 거다? 얘를 빼는 거다. 얘를 지금 구해야 될 거지. 19랑 28 더하면 얼마입니까? 47인가? 그럼 47에서 뭘 빼 40이냐? 당연히 7이겠죠. 그 답은 몇 번? 3번이라는 걸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이 공식을 아냐를 묻기 위해서 만든 문제니까.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8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로 되어 있죠. 문제는 230번이고요.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일단 전체의 개수는 25개, 전체 집합의 개수는 원소 개수는 25개, A 집합은 16개, B 집합은 12개, 원소 개수가. 이때 합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를 합친 거. 자, 합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합집합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거에서 뭘 빼는 거다? 교집합의 개수를 빼는 겁니다. 자, 이 문제 보면 지금 A집합과 B집합의 원소 개수는 주어져 있거든? 각각 16개랑 12개로.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두 집합의 교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합집합의 개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즉, 교집합이 가장 클 때는 합집합은 가장 작을 거고요. 왜냐하면 빼는 거니까. 반대로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는 합집합은 제일 크겠죠. 제일 적은 걸 빼는 거니까. 자, 그럼 이 문제는 이 교집합이 어떨 때 가장 작고 어떨 때 가장 클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일단 우리가 교집합의 개수. 얘는 가장 클 때가 언제냐? 가장 클 때는 되게 뻔하죠. 집합 B가 집합 A 몽땅 포함될 때. 즉, 이 12개가 A에 다 들어가 있을 때. 원소 12개가.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1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장 작을 때는 겹치는 게 가장 작을 때. 자, 겹치는 게 가장 작다는 거는 최대한 어떤 경우? 이게 작으려면 최대한 이 합집합이 뭔가 커야 된다는 얘기야. 합집합이. 이 속하는 게 공통이 적다는 거는 이 공통인 걸 제가 나머지 부분,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커야 된다. 그러면 최대 합집합이 커야 된다는 거거든. 자, 합집합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이 합집합 A, B 합집합이 이거 자체가 전체 집합 될 때가 합집합이 가장 클 때죠. 전체 집합보다 더 커질 수는 없으니까. 자, 전체 집합의 개수가 몇 개? 25개.
그 말인즉슨 이 합집합의 개수가 얼마가 될 때? 25개가 될 때가 가장 클 때라는 얘기죠. 자,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합집합 최대값은 25야. 너희들은 최소값만 구하면 돼. 최소값. 얘가 가장 작을 때는 어떨 때? 교집합이 가장 어떨 때? 교집합이 가장 클 때. 근데 우리 이미 교집합이 가장 클 때를 구했습니다. 가장 클 때가 12개일 때잖아요.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이게 가장 12개. 빼버리면 남는 건 몇 개? 16개. 이게 바로 합집합의 최소값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럼 2개 더하면 얼마? 41. 자, 아니 반대로 합집합이 가장 클 때, 합집합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 2개를 더한 거에서 교집합 뺀 게 바로 전체집합. 전체집합이 25가 될 때거든? 자, 그러면 2개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개 더하면 28. 그럼 28에서 얼마를 빼야 25가 되느냐? 3이 될 때. 그래서 교집합 최소값은 3이다. 자, 만약에 이게 문제가 교집합의 최대 최소 묻는 문제였다.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구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유형 19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는 233번이고요. 자, 정연인의 반 학생들에게, 참고로 정연이는 내가 옛날에 대학생 때 가외했던 친구 이름인데. 아,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자, 정연인의 반 학생들에게 A, B 두 문제를 풀게 하였더니 A 문제를 푼 학생은 28명, B 문제를 푼 학생은 23명, 적어도 한 문제를 푼 학생은 35명이다. 이때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수를 구하라. 두 문제 모두 푼 학생.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A 문제를 푼 학생의 집합을 집합 A. 자, 그 말은 이 집합 A의 원소는 28, 28명이니까. 그럼 B 문제를 푼 학생들의 집합 B라고 했을 때 MB 는 얼마 되고 23명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문제 풀었다. A 문제 풀었을 수도 있고 B 문제를 풀었을 수도 있고 A, B를 동시에 다 풀었을 수도 있고 그걸 나타내는 게 35명. 즉 무슨 말이죠? A랑 B 문제를 합집합이죠. 합집합이란 거는 A 문제만 풀었을 수도 있고 B 문제만 풀었을 수도 있고 A, B를 동시에 풀었을 수도 있고 이거 다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야. 적어도 한 문제 푼 학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으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적어도 한 문제 풀었다? 그러면 이걸 이 한 문제가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두 문제 다 풀 수도 있네. 즉 A, B 합집합이네. 이걸 알으라고 만든 문제란 거예요. 그래서 A, B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얼마다? 35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 즉, 두 문제 모두 풀었다는 거는 너희들은 뭘 구하자? 교집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겠죠. 뭐 쉽게 구할 수 있죠. 왜? 합집합은, 즉 35는 각각의 집합, A 집합의 개수랑 B 집합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뭘 뺀 거다? 교집합을 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28과 23 다음은 얼마입니까? 51이죠. 51에서 얼마를 빼야 35가 되느냐? 16 아닐까요? 16?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16. 즉, 두 문제를 모두 푼 학생의 수는 16명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쉽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유형 20번.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활용, 최대값과 최소값 문제입니다. 문제는 244번이고요. 자,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짜장면과 짬뽕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대. 짜장면이 좋냐, 짬뽕이 좋냐, 이게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는 얘기죠. 그 결과, 짜장면이 좋다고 하는 사람, 짜장면이 좋다고 하는 학생이 81명, 짬뽕을 좋아하는 학생이 75명, 짬뽕이 좋다고 하는 학생이 75명. 그런데 짜장면과 짬뽕 모두 좋다고 좋다고 하는 학생 수의 최대값을 n, 최소값을 m이라 하자. 이때 이 m 빼기 m의 값을 구해라. 자, 그럼 우리 집합을 뭐로 잡을까요? 짜장면을 좋아하는 학생의 집합을 집합 A, 짜장면을 좋아하는 학생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짬뽕을 좋다는 학생의 집합을 집합 B라고 잡읍시다. 자, 그럼 NA, 집합 A의 원소 개수는 얼마? 몇 명이었냐? 81명. 그러면 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얼마? 75명.
자, 그러면 짜장면과 짬뽕 모두 좋다고 한 학생 수의 최대값. 즉, A 교집합 B. 이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딱 봤을 때 최대값은 이미 결정입니다. 최대값은. 어떤 경우? 그냥 짜장면, 짬뽕은 좋다고 한 75명이 전부 다 짜장면도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최대값은 75죠. 반대가 될 수는 없죠. 짜장면 좋다고 하는 학생이 전부 다 짬뽕 좋다고 얘기하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결국은 적용수가 75명이니까 75명이 최대란 거죠. 어이씨, 왜 벌레가 날아다니지? 자, 어쨌든, 내가 벌레가 아니고요. 벌레가 날아다닌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75, 최대 75다. 그럼 이제 가장 작을 때가 언제겠냐? 앞에서 얘기했는데,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을 때, 교집합이, 얘가 작다. 얘가 가장 작다는 거는, 이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지. 이렇게, 겹치는 게 많은 것보다 겹치는 게 최대한 작아야 된다는 거잖아. 겹치는 게 최대한 작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A, B의 무슨 집합? 합집합이 이 녀석이 최대로 커지는 거죠. 합집합이 최대한 커질수록 겹치는 부분이 작아지겠죠. 합집합이 커질수록. 한정된 사람 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합집합이 최대한 이렇게 합친 것보다는 이렇게 합쳤을 때, 즉 겹치는 부분이 최대한 작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몽땅 합치는 것보다. 당연히 이 경우가 또 합집합이 더 크다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즉 합집합의 최대일 때 찾으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합집합의 최대일 때. 자,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합집합 A, B 합한 거에 이 최대값이 얼마겠습니까? 당연히 전체일 때겠죠. 전체가 몇 명인데 100명일 때가 최대란 거죠. 100명일 때 최대. 자, 그럼 합집합이 100명이 될 때, 그때는 합집합이 가장 클 때 교집합은 가장 어떻다? 작다. 이거는 그걸 생각해도 알 수 있죠. 합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법. 합집합의 개수는 NA의 개수에서 NB, B집합의 개수에서 뭘 빼는 거다? 교집합의 개수만큼 빼는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교집합이 가장 어떨 때? 클 때 합집합은 가장 작아지고. 왜? 빼니까, 교집합 빼는 거니까. 반대로 이 빼는 가치가 가장 작을 때 합집합은 가장 커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 얘가 최소한 얼마일 때냐를 찾는 거니까 합집합은 어떻게 될 때? 가장 클 때겠죠. 그리고 합집합이 가장 클 때는 그 자체가 뭐가 됐을 때? 전체가 됐을 때. 지금 전체는 지금 100명이거든요. 100명. 이럴 때 됐을 때가 바로 교집합이 가장 작을 때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자, 그러면 100은 NA 몇 명? 81명. B 몇 명? 짬뽕 75명. 여기서 이만큼 뺐을 때가 바로 A, B의 최소값이 되는 거죠. 합집합이 가장 클 때니까.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 두 개 더하면 156인가? 그럼 여기서 얼마를 빼야 100이 되냐? 56을 빼야 되네. 즉 56이 교집합이 가장 어떨 때? 작을 때라는 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다 구했네요.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자. 75에서 56을 빼자. 그럼 답은 얼마? 답은 19가 되겠네요. 됐죠? 자, 이 개념 잘 알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최소를 구한다? 그 말은 반대로 합집합의 최소를 생각해보라는 문제고요. 반대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묻는다? 그 말은 반대로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가지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이번 단어는 이제 유형별로 문제 한 문제씩 다 풀어봤죠. 그래서 또 빠른 시간에 다음 단어 문제를 수업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